네, 이제 R 기초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상치를 처리하는 것을 볼게요. 이상치란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정상적인 데이터인지 정상적이 아닌 데이터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범주형 변수는 일단 확인이 편해요. 그러니까 범주형 변수는 정해진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 안에 드는 변수면 정상적인 변수고 그 카테고리 바깥에 있는 변수면 비정상적인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이 이제 남자는 M, 여자는 F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성별 칼럼인데 뭐 M과 F 외에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는 비정상적인 데이터입니다. 만약에 이제 혈액형을 A, B, O, AB 이렇게만 이제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A, B, O, AB 외에 다른 데이터가 있으면 또 비정상적인 데이터죠.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는 이상치 데이터가 어떤 건지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주형 데이터가 아닌 수치형 데이터일 때 수치형은 이제 뭐 범위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범위의 데이터인지를 어떻게 체크하냐. 요거는 잠시 뒤에 볼게요. 먼저 일단 범주형 데이터부터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페이션츠에서 그 환자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칼럼은 네임 칼럼, 뭐 나이 칼럼, 젠더 칼럼, 그 다음에 블러드 칼럼 이렇게 있고요. 네임 칼럼의 이름, 에이지, 나이, 그 다음에 젠더의 성별 칼럼이 있는데 M은 남자, F는 여자예요. 근데 K라는 이상한 데이터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블러드라는 요 범주형 변수에 A형, O형, B형, AB형 있는데 C라는 이제 이상한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상치 데이터라고 부르고 이 이상치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지금은 이제 제거하는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페이션트 그래서 지금 요 대괄호 요건 지금 다시 코딩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자, 여기 할당 연산자가 있어요. 할당 연산자는 항상 우선순위가 제일 뒤다. 그래서 얘는 요 연산자는 가장 나중에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이 먼저 일을 해요. 여기 안에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어떤 행과 어떤 열을 가져올까 요거를 선택하는 게 요 대괄호죠. 여기서 콤마 앞에 있는 게 어떤 행을 가져올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조건 연산자가 있는데 이게 참인 행만 가져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열은 어떤 열? 열에는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럼 모든 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을 가져오는지 보면 여기가 참인 행을 갖고 와요. 여기 내용은 지금 뭐냐면 페이션트 데이터 프레임의 젠더 칼럼이 M이랑 같거나 젠더 칼럼이 F랑 같거나 즉 젠더 칼럼이 M이거나 F이면 true예요. 그래서 M 또는 F이면 참입니다. 그래서 M 또는 F인 모든 행을 다 갖고 오죠. 그러면 이렇게 젠더 칼럼이 K인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행은 제외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성별에서 이상값을 제거했다 그러는데 페이션트 자체는 수정을 한 거 아니에요? 페이션트에서 그 이상한 값은 빼고 복사해서 이쪽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상한 데이터가 여기 있었는데 이런 이상한 데이터를 빼고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보면은 젠더 칼럼에 이상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젠더 칼럼뿐만 아니라 혈액형,
혈액형 칼럼에서도 이상치가 있는 데이터는 빼고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조건을 좀 추가했어요. 지금 이 페이션츠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데 어떤 걸 갖고 오냐면 이 대괄호 안에 가져올 데이터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 콤마 뒷부분에는 열 제한하는 것인데 콤마 뒷부분에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그러면 모든 열 그다음에 콤마 앞부분은 가져올 수 있는 행을 제한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젠더 칼럼의 값이 M 또는 F이고 그리고 블러드 칼럼의 값이 A 또는 B 또는 O 또는 AB 인 행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두 칼럼의 값이 이상치가 없는 행만 복사해서 이쪽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형 해당 범주에 존재할 수 있는 값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보았고요. 그 다음 예제는 이제 뭐냐면 이상치를 일단 결측치를 의미하는 NA 상수로 바꿔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 18번 예제는 결측치를 죄송해요. 결측치가 아니고 그 이상치 데이터를 체크를 해서 그 이상치면 결측치의 상수인 NA로 바꿔서 보관하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션츠 이 데이터 프레임은 방금 전에 예제 17에서 보셨던 거와 동일해요. 단지 그냥 그 젠더 칼럼이 MF 대신에 1, 2로 여기는 남자는 1, 여자는 2로 표시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래요. 그래서 남자는 1, 여자는 2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3이라는 건 이제 존재하면 안 되는데 3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이상치가 있고 그 다음에 혈액형 AB, OAB는 1, 2, 3, 4로 표현을 하겠대요. 그래서 1, 2, 3, 4까지만 있어야 되는데 이 5라고 하는 이상한 데이터가 있네요. 이상치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상치를 찾아서 그거를 NA로 바꿀 거예요. 결측치를 의미하는 상수인 NA로. 자, 여기 또 할당 연산자가 있습니다. 자, 어디다가 할당하냐면 페이션츠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젠더 칼럼의 값을 바꿀 거예요. 젠더 칼럼이 만약에 없다면 이 페이션츠 그 데이터 프레임에 젠더 칼럼이 하나 추가가 될 텐데 페이션츠 칼럼에는 이런 젠더 칼럼이 이미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미 존재하는 것에 뭘 할당하니까 이 젠더 칼럼에 있던 원래 데이터를 이 데이터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젠더 칼럼에 지금 데이터가 1, 2, 1, 3, 2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요 함수를 통과시켜서 요 함수가 반환해준 리턴하는 값으로 요 값을 대체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냐면 요 if else 괄호 있어요. 그럼 요 if else는 함수예요. if else하고 괄호, 소괄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어떠한 함수냐면요. 첫 번째 매개인자로 조건이 들어가요. 이 조건은 참 또는 거짓을 반환해요. 그래서 여기가 참이면 두 번째 매개인자인 NA를 돌려주고 만약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거짓이면 세 번째 매개인자인 이거를 리턴합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은 젠더 칼럼의 값이 1 또는 잠시만요. 자, 페이션츠에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페이션츠에 지금 데이터 프레임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행부터 이제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행의 젠더 칼럼이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자, 그러면 첫 번째 칼럼의 첫 번째 행의 젠더 칼럼은 1이에요. 이거는 1보다 작지도 않고 2보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false가 돼요. false면 NA가 아니고 이걸 리턴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첫 번째 지금 행을 처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행의 젠더 이건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을 리턴해요.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원래 1이었는데 그냥 1을 다시 할당하는 거예요. 네. 원래 1이었는데 1을 다시 할당하고 그 다음에 요 2. 네, 원래 지금 두 번째 행을 이제 처리해요. 두 번째 행의 젠더 요 자리를 이 함수가 리턴한 값으로 채웁니다. 지금 현재 이제 2가 있는데요. 여기서 자, 이 2를 갖고 와요. 그래서 그게 2가 1보다 작거나 2보다 큰지 확인합니다. 요 2가. 근데 2는 1보다 작지도 않고 2보다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true가 false가 되죠. false가 돼서 또 다시 젠더 자체를 리턴합니다. 젠더가 뭐예요? 2. 그래서 원래 2였는데 2를 다시 여기서 받아서 그 2를 다시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2가 돼요. 그래서 1도 그렇게 되고 3 여기 볼게요. 자, 원래 3이었는데 여기 젠더가 3이었는데 젠더 갖고 와요. 3이에요. 3은 1보다 작나요? 작지 않죠? 하지만 2보다 크죠. 그래서 얘가 참이 돼요. 참이면 NA를 받아납니다. 이 if s 함수는. 그러면 NA를 받아서 여기를 NA로 바꿔요. 그래서 이 자리가 NA가 돼요. 자,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하고 보면은 네, 젠더가 이렇게 NA로 바뀌어 있어요. 이 젠더를 다시 이 함수로 통과시킨 값으로 바꾸는데 이 부분이 NA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러드 열을 수정하려고 그래요. 블러드 요 열도 이상값은 NA로 바꿔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블러드 열, 첫 번째 그 행에 블러드 열 값을 갖고 와요. 그게 1이죠. 여기 1이고 1은 1보다 작거나 작지 않아요. 그리고 4보다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얘는 펄스가 됩니다. 펄스면 또 다시 자기 자식을 리턴해요. 그래서 원래 1이었는데 1을 리턴 받아서 그 1로 다시 저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은 1로 저장돼요. 자, 여기 데이터가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지 않은 이상 그냥 자기 자신의 데이터로 대체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에서 얘가 이제 5를 갖고 와요. 근데 5는 1보다 작지 않지만 4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는 true가 돼요. 그래서 NA를 얘가 보내주죠. 그러면 5 자리에 NA가 5 자리에 NA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5 자리 여기가 NA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네, 여기가 이제 NA가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범주형 변수의 데이터가 이상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이상치 값을 이렇게 결측치를 나타내는 상수로 바꿔서 저장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치가 다 결측치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결측치 값을 처리하는 방법대로 또 처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na.omit 뭐 이런 함수를 썼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결측치가 모두 다 결측치가 존재하는 그 행을 다 제외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내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결측치를 다 제외하고 얘가 리턴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페이션트에 다시 담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션트 자체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페이션트를 보면 네, 아직 결측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na.om이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하나 한번 그 조건문을 달아줬어요. 이렇게 하면 페이션트의 젠더 칼럼이 is.na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고 이런 뜻이 돼요. 얘는 결측치가 존재하면 true가 되니까 낫이 붙었으니까 이것의 의미는 젠더 칼럼에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고 and 또 블러드 칼럼에 결측치가 존재하지 않는 행. 네, 콤마 앞에 이 내용이
어떤 행을 골라올까? 요거를 이제 쓰는 행이잖아요. 그래서 다 젠더 칼럼이 결칙체가 없고 블러드 칼럼이 결칙체가 없는 행만 골라온다. 열은 모든 열. 네, 아무것도 안 쓰면 모든 열. 그래서 결칙체를 모두 제외한 행만 네, 이렇게 갖고 옵니다. 하지만 페이션트 자체를 수정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있죠. 이거를 결책치를 제외한 거를 페이션트에 다시 담고 싶으면 이렇게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거나 네, 이렇게 해야 페이션트 자체가 수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페이션트를 보면 네, 네 바뀌어 있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상치나 결측치가 네, 얼마 없으면 뭐 이렇게 제외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표값으로 채우거나 예측을 해서 네,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예제 19는요. 범주형 변수가 아닌 경우에 네, PPT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주형 변수가 아니고 수치형 변수인 경우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그 데이터가 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무튼 박스 플랫 값을 구해서 그 이상치를 구하는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박스 플롯이라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를 가장 작은 값부터 가장 큰 값이 가장 큰 값으로 이제 일렬로 이렇게 줄을 세우죠. 줄을 세워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그림판으로 설명을 할게요. 네, 어떤 수치형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수치형 데이터를 수치형 데이터가 가장 작은 데이터부터 가장 큰 데이터까지 이렇게 쭉 데이터를 이렇게 줄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장 작은 그래서 키라고 하면 가장 키가 작은 학생이 여기 있고 가장 키가 큰 학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4등분을 해요. 그래서 4분위수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4등분. 네. 그래서 만약에 뭐 101명이라 그러면 여기 이제 50등 여기 있고 여기 25등, 75등. 아무튼 뭐 이렇게 되나요? 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가 그러니까 Q1이거든요. Q1이 뭐냐면 모든 데이터들의 그러니까 4분의 1 지점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앙값이죠. 4분의 2 지점이 되고 여기는 4분의 3 지점 이렇게 돼요. 그러면 4분의 3 지점에 있는 데이터 빼기 4분의 1 지점에 있는 데이터 그것을 요 구간의 데이터를 IQR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는 Q3 요 지점 요 지점에 있는 어떤 값 빼기 이쪽 지점에 있는 값 Q1 이거를 IQR이라고 부르고요. 요 IQR을 구해요. 그런 다음에 Q1 값이 지금 요 지점이 Q1이거든요. 요 4분의 1 지점. 여기가 Q3. Q1 빼기 1.5 곱하기 IQR 이렇게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Q3 더하기 1.5 곱하기 IQR 이걸 이렇게 구합니다. 이걸 구한 다음에 이 범위보다 더 작은 숫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키가 이제 작은 학생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뭐 그 값이 이 값보다도 더 작다면 이 데이터는 이상치로 봐요. 그래서 딱 이 구간보다 이것보다 이거와 같은 숫자나 이것보다 큰 숫자를 이상치를 제외한 최소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값이 이상치를 판단하는 어떤 이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Q3 값,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4분의 3 지점에 해당되는 그 값 더하기 1.5 곱하기 IQR 이렇게 하면 거기를 이제 최대 이상치가 아닌 최대값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수가 있으면 그거는 뭐 잘못 들어온 데이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어떤 벗어난 그런 데이터는, 요 구간을 벗어난 그런 데이터는 그 잘못된 데이터로 봅니다. 그렇게 이상치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요, 네, 표에 설명이 되어 있죠. 뭐, 네. 그래서 이제 박스 플러스 그 값을 박스 플러스 그려보거나 박스 플러스의 요 각각의 값들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 플롯에서 최소값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상치를 제외한 최소값은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럼 그 최소값보다 더 작은 숫자는 뭐 잘못 들어왔거나 그건 이상한 데이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박스 플롯에서 얘기하는 최대값은 이상치를 제외한 최대값은 여기야 이렇게 하고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상치를 제외한 최대값보다 더 큰 수가 있다면 그거는 뭐 네, 이상한 데이터다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 플롯은 어떻게 그리고 이제 박스 플롯의 그 각각의 그 지점의 데이터는 어떻게 구하는지는 그 그림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박스 플롯 그리고 나서 달러 스태츠 이렇게 쓰면 각 지점에 이제 이렇게 값이 오는 거죠. 그래서 코딩 화면을 또 보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자, 그 에어 퀄리티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오전 칼럼 값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 칼럼 값으로 이렇게 박스 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런 동그라미가 이제 존재하면 이상치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셨고, 그러면 어떤 값보다 큰 수가 이상치일지 그 숫자를 실제로 알고 싶으면 이렇게 박스 플롯 그리고 달러 스태츠 이렇게 쓰시면 네, 요 각 위치에 이제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1.0은 이상치를 제외한 최소값은 1.0이다. 그리고 이상치를 제외한 최대값은 122다. 이거예요. 그럼 122보다 크거나 1.0보다 작은 숫자는 이상치 데이터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습 20은요, 이렇게 이상치로 판단되는 데이터, 즉 1.0보다 작거나 122보다 큰 숫자를 그 결측치, NA로 바꾸고, 그리고 그 결측치를 뭐 제거해보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또 박스 플롯에 또 하나 더 그리고 있는데요. 그 5종 칼럼뿐만 아니라, 지금 1열은 5종 칼럼인데 나머지 열은 뭐 요런
이제 다른 칼럼들도 그 박스 플롯을 한번 다 그려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네, 이제 오존 첫 번째 박스 플롯은 네, 이렇게 이상치가 있다고 했고요. 뭐, 나머지 칼럼에도 이렇게 윈드, 이것도 이제 이상치가 존재하네요. 일단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려봤고, 그럼 우리는 이제 오존 칼럼만 처리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 퀄리티를 한번 복사를 해둘게요. 그러니까 네, 이 에어 퀄리티를 그러면 에어라는 변수에 지금 복사를 하였고요. 에어라는 이 데이터 프레임, 즉 에어 퀄리티와 이제 같은 데이터예요. 거기 안에 오전 칼럼에 결측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측치가 뭐 37개가 이미 존재해요. 그런데 이 오전 안에 있는 이상치도 결측치로 우리가 바꿔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37개의 결측치가 있는데 이상치를 결측치로 바꾸면 이게 더 늘어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상치를 결측치로 바꾸는 거 또 if else 함수로 해요. 그래서 그 콤마 제일 앞에 이 부분에서 이게 참이면 NA를 리턴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네, 오존이 1보다 오존 값이 1보다 작거나 네, 오존 값이 122보다 크면 이상치이므로 그거를 NA로 바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자신을 리턴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치가 존재하는 거는 NA라는 걸로 여기 다시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요거를 이렇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측치 개수를 확인했더니 몇 개가 됐냐면 39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2개의 이상치가 지금 NA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제 네, NA 37개의 이 NA를 또 제거하고 뭐 평균 오전 값을 구하는 예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아래에 어떤 기본 문법을 보셨어요. 그래서 아래 어떤 데이터 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아래 데이터 구조,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리스트 이런 데이터 데이터 구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아래 기본 데이터 구조는 벡터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벡터 만드는 방법,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방법, 매트릭스 만드는 방법, 어레이 만드는 방법을 각각 보셨고 그리고 또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방법. 그래서 CSV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또 읽는 것도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결측치와 이상치를 처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래 제어문 그냥 간단한 제어문 하나 두 개 볼게요. 그래서 if문이랑 포문. 제어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어문은 프로그램은 원래 잠시만요. 메모장을 또 이렇게 그림판을 네, R은 기본적으로 이제 한 줄이 한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문장을 수행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문장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 문장을 이제 한 번씩 수행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그냥 수행해 가는 그런 기본 제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제어문이란 이 흐름을 바꾸는 게 제어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정 어떤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특정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실행할지 안 할지 이거를
조건을 거는 게 조건문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한 문장당 하나씩 이렇게 수행을 무조건 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 문장을 실행을 할지 말지 그거를 제어하는 게 그게 이제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어떤 조건문을 if 이렇게 하고 달 수 있죠. if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쓰면 여기 조건이야. 그래서 이게 참이면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수행하고 else 거짓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행하라. 이런 식으로 원래 그 제어를 바꾸는 게 이제 제어문이고 제어문 중에서 이런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문장을 보통 원래는 한 번만 수행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여러 번 수행하도록 그렇게 제어를 바꾸는 게 반복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코딩하면서 if문을 한번 보시면 네, 원래는 이제 한 문장당 한 번씩 이렇게 실행하고 넘어가는 건데 요 문장을 실행할지 말지 그 조건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여기가 수행이 되고요. 이 조건이 거짓이면 이게 수행되도록 하는 그런 그 예하고가 요 if. if하고 가로 그 다음에 여기 조건. 자, %%는 나눈 나머지예요. 그래서 지금 x에는 지금 5가 있는데 5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네, 이 부분을 수행합니다. 근데 5를 2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거짓임으로 이 부분이 수행이 되겠죠. 네. 뭐 이런 제어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반복문이라는 제어문은 어떤 문장을 한 번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제어를 바꾸는 게 반복문 제어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여기서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생산해내요. 그리고 1부터 5까지의 숫자를 하나씩 i한테 전달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수행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1을 i한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수행해요. 그럼 1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i한테 전달을 하고 여기를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이 i한테 더 이상 전달할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부터 5까지 숫자를 생성하고 하나씩 얘한테 전달하기 때문에 5번 이 부분을 수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반복문, 그러니까 그 제어문 안에 또 다른 제어문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제는 이 for라는 제어문 안에 좀 요 if를 네,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한 거죠. 그리고 요 i 값을 여기다가 네, i 네, 그러면 여기서 또 1부터 5까지 숫자를 생산하고 1을 맨 처음에 i한테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수행해요. 그러면 i는 1이고 그럼 1을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 아니에요. 거짓임으로 여기 홀수 이렇게 출력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i한테 2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수행하죠. 그러면 2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므로 이 부분이 수행이 되겠죠. 그리고 또 3을 i한테 전달해요. 그럼 i를 2로 나눈 나머지는 또 1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행될 거고 해서 i를 5까지 전달하고요. 5를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 아니므로 이걸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i한테 더 이상 전달할 값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수행은 멈춥니다. 그래서 네, i가 홀수, 짝수, 홀수, 짝수 이렇게 되죠. 여기서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아래에 기본 문법을 간단히 한 3시간 정도 네, 보았는데요. 네, 아래 기본 문법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그 원하고자 하는 어떤 성과를 꼭 이루시고 네,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